그러니까 내가 사실은 좀 상담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제가 지금 이번에 진짜 이 형 그러니까- 소개팅을 했었어요. 그 이후에 그 이 형이 했던 행동이 어느 누가 봐도 전문가가 아니라도 정상이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심각해서 이건 그냥 뭐 병원에 가야 되는 상황이다. 내가 무조건. 종국이는 자기는 멀쩡하다는데 내가 봤을 때 환자거든요. 내가 봤을 때 환자거든요. 그거를 이제 내가 이제 상담할 거예요. 종국이 상담은 또 진짜 심각한 상담할 게 있어요. 서로 환자래요, 서로. 얘 이러다 진짜 이러다 감옥 갈 수도 있어요. 형님, 감옥 갈 수도 있어요. 형님 감옥을. 왜냐면 얘가 강박에 승부욕에 화병이 좀 있어서 이거를 터칠 수 있다. 터트릴 수 있어 언젠가. 종국이는 그러니까 지금 이 모습이 본인 입장에서는 가장 정상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강박이 있어요. 강박이 있어요. 있죠. 강박 있죠. 강박이 운동 있어요. 강박이 저는 분명히 있어요. 있죠. 운동 강박이 있긴 있지. 그러니까 운동 강박도 있지만 어떤 상대를 이해하려고 하는데 자기의 어떤 생각과 좀 어긋나거나 자기의 생각과 다르면 그걸 바로 쏴요. 바로 쏴요. 애정이 없으면 또 저는 안 그래요. 애정이 없으면 뭐 그러든가 말든가 하는데 좀 애정이 있으면 저는 좀 그 실질적인 걸 많이 얘기하려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 김종국 씨가 자화상을 하나 그려오셨는데 네네. 아니 급하게 그래요. 어우, 잘 그렸다. 이게 써있다 강박. 이게 써있다 강박. 왜 이러세요 정말? 너 진짜 심각해. 조금은 걱정해 자신을. 날 뭘 걱정해? 아니 너 진짜 아니 사람이 문제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 이게 그 선 얼굴 선에 저 이렇게 많은 그치. 펜을 계속 칠했잖아. 펜칠을 하신 사람 정말 진짜 오랜만에. 촘촘히 그리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완벽주의와 강박주의가 강한 분들이 하나로 이렇게 한 선으로 쭉 못 그리고 계속 이렇게 이제 덧칠을 하거든요. 그런 게 이제 보여지고 아, 그렇구나. 기본적으로 다 대칭, 어. 대칭에 대한 강박 같은 게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강박인가요? 예, 그리고 이제 머리만 그리셨어요. A4 자화상- 용지에 가운데를 딱 머리만으로 채우셨는데 네네. 가운데를 딱 머리만으로 채우셨는데 네네. 그냥 그건 뭐예요? 뭐가 있나요? 이런 뭔가 거 혹시? 생각이 많다는 건가? 지적인 욕구에 대한 어떤 그 아쉬움 뭐 이런 게 좀 있지 않을까. 그 아쉬움 뭐 이런 게 좀 있지 않을까. 뒤늦게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아니 보통 자화상이라는 거는 보통 얼굴 그리는 거 아니에요? 사실 이런 거예요. 만약에 본인의 신체가 좀 왜소한 사람이 그림을 그렸다 그러면은 굉장히 머스큘러하게 그렸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내가 갖지 못한 것은 욕구를 드러낼 가능성이 크거든요. 머리숱이 굉장히 많아요. 머리숱을 다 또 이걸 펜으로 칠하셨는데 머리숱을 다 또 이걸 펜으로 칠하셨는데 이것도 성적인 욕구 같은 것도 이제 우리가 한번 아유 쪽집게네. 아유 쪽집게네. 우와. 어떤 성격이 나의 어떤 성적인 섹슈얼. 욕구 가만 있어봐. 남성 호르몬이 너무 높아 내가. 이런 것들이 헤어가 많은 거는 감수성이 풍부한걸로도 해석을 해요. 그렇죠. 좋은 것도 있어요. 풍부하잖아. 네. 감성이 풍부하시고 너 지금 되게 환자 같아. 좀 심각한데. 그림을 좋아할 뿐이야 나는 좀 잘 그리세요. 그림 디테일하게. 되게 잘 그리셔. 강박적 성격의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오해받거나 의심받는 거. 맞아요. 아 진짜 미칩니다. 설명을 하시는
저 유튜브에서 그거 한번 약물 그거 해가지고 저 미국에 홀딱 감사 받았어요. 저 미칩니다 그거. 오해받는 거 진짜 싫어. 네, 원래 그 성격이 밝혀야죠, 밝혀야죠. 그렇구나. 네. 성격이 확 있네. 사실 이제 제가 종국이랑 굉장히 가깝지만 저랑 비슷한 점이 꽤 많죠.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제가 강박은 제가 더 심한데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오해받으면 미친다. 아, 강박이 있는 사람은 내가 아닌데 그 그렇지. 오해받는 거에 못 참아요. 아, 종국이도 약간 그런 비슷한 면이 있군요. 네. 강박관념. 근데 김종국 씨 같은 경우에 이제 강박이라고 하는 게 일단은 우리가 이제 강박증이라고 하는 그 강박에 대한 테마들이 있고요. 이런 게 나타나는 테마들이 여러 개인데 제일 흔한 게 이제 청결에 대한 거. 그러니까 뭐 손 씻기, 몸 씻기, 누가 먹던 거 못 먹고, 장원. 그러니까 뭐 손 씻기, 몸 씻기, 누가 먹던 거 못 먹고, 뭐 서장훈 씨가 대표적인 뭐 찌개 같은 거 같이 쉐어 안 하고 이렇게 섞어 먹는 거 못하고. 두 번째가 정리정돈에 대한 거. 이거는 깨끗한 정리정돈과 지저분한 정리정돈이 있는데 둘 다 공통점은 그 물건이 거기 있어야 돼요. 화를 못 내릴 것 같은데 오늘. 그 물건이 거기 있어야 돼요. 그 물건이 거기 있어야 돼요. 그 물건이 거기 없으면 화가 나. 쟤 그런 거 있어. 이 옷은 왜 여기다 놓는 온통 거냐? 운동복이죠 다. 아니 나름 다 챙겨놓은 거야. 그 정리야. 이게 무슨 정리야 이게. 그 물건이 거기 없으면 화가 나. 네, 그래서 남들이 우리 집 와서 내 물건 함부로 쓰는 거 되게 싫어하고 다른 사람이 내 물건 만지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오. 그다음에 이제 물건 못 버리는 사람들. 저장 강박이나 수직 강박이라고. 미칩니다. 저장 강박이나 수직 강박이라고. 미칩니다. 심각해요. 예전에 종국이 처음 나왔을 때 기억하시죠? 있어요. 예. 우리 안양 집에 거기 저 2층에 거기 막 다락방에. 우막 다락에 못 버리게. 전부 다 갖다 놓은 거. 와 이거 내가 터볼 때 입던 옷이야. 베란다도 이거 얼마 만에 보는지 모르겠다. 야. 한 남자하고 그럴 때 항상 무대에서 신던 신발 이거. 야, 진짜 야 이렇게 의미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버리니? 생각해봐. 종국이는 저장 강박. 있어. 근데 보니까 되게 신기한 게 예. 저랑 되게 비슷해요. 오. 저는 보는데 다 공감. 그 강박이. 다행이네. 이게 아, 저랑 그래요? 성격이 되게 비슷하신 거예요. 아니 그러면 저기 앞으로 제가 저기 모임을 하나 만들게요. 강박인 모임. 우리 김종국 씨하고 저하고 이렇게 해서 좀 뭐 이런 게. 저도 지금 너무 자연스럽게 표혜진 씨와 모임을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우와! 머리가. 그러니까 만들면 오겠냐고요. 앞으로 강박인들끼리 좀 모임을 갖도록. 김종국 씨는 어떤 거 있으세요? 저는 그 못 버리는 거 되게 심각하고. 네. 야 진짜 야 이렇게 의미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버리니? 깨끗한 거와는 전혀 저는 막 어질러도 상관없는데 아까 얘기하신 그 물건이 거기 있어요. 정리정돈 있으신 거. 내가 정리해야지 남이 정리하면 안 되는 거. 이게 이제 보통 이런 강박에 대한 테마가 두세 개 정도 있는 분이 더하기로 어떤 그 정신역동이 있냐면 컨트롤에 대한 이슈가 있거든요. 컨트롤에 대한 이슈가 있거든요. 뭔 소리냐면 통제에 대한 욕구. 나 자신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 내 사람들이에요.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고 내 주변 환경이나 상황에 대해서 내가 통제할 수가 있어야 돼요. 통제할 수가 있어야 돼요. 아 너 정말 아 여기 이렇게 많잖아. 그 버리는 거 저런 걸로 닦으면 되지. 이불요? 내거 쓰는데. 좀 나도 이거 그러니까 엄청 깨끗하잖아. 이 봐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일단 내고 가면 되는 거 이거 왜 거기서 왜 개인기라고 써? 아 스케줄. 아 리턴 내면 되잖아. 내가 통제할 수가 있어야 돼요. 강해요, 그게. 요런 성격인 분들 특징이 첫 번째가 살아가는데 나만의 원칙이나 규칙이 있어요. 살아가는데 나만의 원칙이나 규칙이 있어요. 근데 이 내 원칙이나 규칙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법률적으로 다 옳은 얘기고 좋은 얘기고 맞는 얘기야. 근데 문제는 내 원칙이니까 나만 지키면 되는데 주변에 내 사람들한테 그걸 지키라고 강요한단 말이야. 맞아요.
아니 그건 왜 알아야 된다니까. 나 그렇지 않아. 그렇게 심하지 않아. 저는 저건 없어요. 저는 그냥 안 보지 뭐 강요는 안 해요. 지금 저기서 나오는데 자기도 저런 사람인 것처럼 오해받을까 봐 계속 나는 저건 아니야. 난 아니야. 오해하지 마세요. 난 아니야. 난 저건 아니야. 오해받는 거 싫으니까.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알아요? 많은 분들이 혹시라도 서장훈이랑 살면 청소하다가 날 샌다라는 얘기를 하잖아. 근데 그 얘기 듣는 게 너무 싫은 거야. 댓글로 그걸 봐도 싫어. 왜냐? 저는 내가 하지 누구한테 시키지 않거든. 지금 조만간 뭐 소개팅 이슈가 있나 아니야, 봐요. 어필. 지금 넘지 씨 어필. 방송을 지금 사유화해서 저랑 같이 살아도 제가 치웁니다. 그게 아니라 그런 오해를 너무 많이 받는다고. 너무 많이 받아요. 그래서 어르신들 만나도 그 얘기를 항상 하세요. 그래서 누구랑 살겠냐라고.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지금 누구랑 살고 싶은데 오해받았어요. 누구랑 살고 싶은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죄송한데 잠깐만요. 여기도 통제 욕구가 되게 세요. 자기 흐름대로 가야 돼요. 네, 끊기는 거 싫어해요. 네. 난리 났네 두 분이. 네, 끊기는 거 싫어해요. 네. 근데 이래서 요분들이 주로 입에 달고 사는 얘기가 상식적으로, 뭐 인간적으로, 사람이라면 말이야 이런 얘기 되게 자주 해요. 상식적으로, 뭐 인간적으로, 사람이라면 말이야 이런 얘기 되게 자주 해요. 많이 하긴 해요, 이거. 상식적으로 와야 되는 거 아닌가? 상식적으로 좀 상식적으로 게임이 이좀 많이 하긴 해요, 이거.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분들은 하루에 일정 일과가 딱 짜여져 있어요. 이 나만의 일정 일과가 있는데 이걸 내 맘대로 바꾸는 건 괜찮아요. 근데 다른 사람 때문에 아니면 어떤 상황이나 사정 때문에 내 일정이 바뀌거나 엉클어지면 욱하고 화가 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욱하고 화가 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미칩니다. 네. 그러면 저 미친 10시에 가야 되는데. 그리고 세 번째가 이분들 좋게 말하면 사회에서 정의의 사도, 나쁘게 말하면 싸움닭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공정, 공평, 뭐 정의 이런 거에 꽂혀가지고 뭔가 정의롭지 못한 걸 못 넘어가고요. 내가 그 부당한 대우 받는 걸 못 견디고요. 그다음에 이 사람들은 사회적 뭐 공중도덕, 교통법규 아니면 소셜 에티켓, 매너 이런 걸 되게 중요하게 여겨요. 똑같아요. 근데 나만 잘 지키면 되는데 남들이 안 지키는 꼴도 그냥 보고 넘어가질 못해요. 맞아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그랬거든요. 이걸 그래서 진짜로. 아버님이 이 강박증도 마찬가지, 강박적 성격도 마찬가지, 유전 성향이 되게 강하고요. 어렸을 적에 유아기 때 그 키워진 환경이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럴 수 있잖아요. 막 그게 너무 싫어서 지긋지긋해서. 네, 싫어하면서 닮아요. 근데 근데 반동 형성이라고 해서 있죠. 아예 반대로 가는 분들도 있어요. 막 그게 너무 싫어서 저는 어머니가 고생한 걸 너무 많이 보니까. 근데 나는 안 그래야지. 아. 이성 있죠. 네. 제 여자친구 특히 뭐 네. 연애를 하잖아요. 네. 저는 진짜 그런 거에 오히려 좀 과할 정도로 좀 제가 일부러 좀 후하려고 해요. 아니 이건 제 강박인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아니야, 이건 거짓말. 내가 그렇게 보일까봐 좀 강박적으로 좀 더. 요거 제가 요거 설명드리려는 게 이분들은 일반적인 사람들하고 대인관계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나를 중심으로 동심원 형태로 대인관계가 퍼져나가요. 내가 있고 가족이 있고 뭐 친구가 있고 지인이 있고. 근데 이런 강박적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원이 하나예요. 내 바운더리 영역이 있고 이 안에 내 사람들은 아무나 못 들어와요. 내가 넣어줘야 들어올 수 있어요. 내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강해져요. 바꿔 얘기하면 여자친구는 경계선쯤에 있었지 진짜 내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내가 관대할 수 있었지 내 부인이 생기고 내 애가 생기는 순간 내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성향이 엄청나게 드러날 가능성이 커요. 내 부인이 생기고 내 애가 생기는 순간 내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성향이 엄청나게 드러날 가능성이 커요. 아니 제가 좀 솔직하게 얘기해. 제가 만약에 애가 야, 생기잖아요. 네. 걘 죽었어요 내가. 걘 죽었어요 내가. 아 종국이 애기는 앞으로 얼마나
휴지를 아우 평생 두 칸을 써야 되니 저거. 근데 애는 죽었어. 그러니까 나는 그건 맞아. 내가 인정해. 그러니까 근데 솔직하게 아내는 아니야, 모르겠어요. 너 지금 내가 가장 우리 어머니에 대한 그거니까. 그 어릴 때부터 그 막 우리 어머니 너무 고생했던 그게 있어서 이게 노력은 할 것 같아요. 안 그러려고. 노력해도 쉽지가 않아요. 이게 가해자의 동일시라고 그러는데 싫어하면서 담게 돼. 근데 저희 아버지는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좋지 막 좋은 남편이 아니었을 뿐 남자가 아니었을 뿐 사실 늘 올바랐고 늘 도덕적이었고 항상 뭐 요만큼의 티끌 하나 없는 사람이에요. 사람도. 근데 아버지처럼 살았는데 어느 날 나이가 들어 보니까 너무나도 별로인 남자인 거야. 남자로서. 그래서 내가 이제 어머니한테 더 동정이랄까 이게 많이 가고 아 내가 좀 효도를 더해서 이 아버지에게 받지 못한 사랑을 내가 좀 드려야겠다. 네. 뭐 이런 게 좀 강해서 이제 막 그렇게 살았었죠. 근데 아, 효자야, 효자. 아유, 효자다. 효자죠. 김종국 씨가 제일 이제 먼저 하셔야 되는 게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객관적 평가예요. 지금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객관적 평가예요. 지금 김종국 씨 머릿속에서는 아버지는 100% 악, 엄마는 100% 선이거든요. 근데 사람이 그럴 수가 없어요. 근데 종국이는 어머니도 요즘 보면 또 어머니가 또 아버지한테 하지 않아도 되는 잔소리를 또 해요. 어머니가 집안 방송을 다 시켜.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부모님은 나한텐 부모지만 둘 사이는 부부란 말이에요. 부부 문제는 부부가 알아서 하는 거고 김종국 씨가 뭐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아직 부모님 특히 어머니와의 관계가 아직 너무 많이 가까운 것 같아요. 굉장히 그러니까 극단적인 예로 어머니랑 김종국 씨 와이프가 물에 빠지면 누구를 구하실 거예요? 누구를 구하실 거예요? 그냥 엄마죠. 주선이 이런 건 개인적으로 물어보세요. 이런 건 개인적으로 물어보세요. 이미 이렇게 하면 답 나온 거예요. 아니, 이거는 그러니까 옆으로 가만 있어봐. 야, 이거는 MBTI는 온 본인이 국민들한테 하는 게 물어봐도 아니래. 고민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이게 왜냐하면 이게 정신과의 고전적 퀴즈라고 그래요, 생각해요. 이게요? 네. 그래요 이게요? 이게 좀 몹쓸 질문인 것 같은데 좀. 우리나라 정서에서는 특히나 이제 남편으로부터 많이 외로웠던 엄마를 너무 잘 알고 있었던 아들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힘든 선택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거 쉽게 결국에는 대답하는 사람 있어요? 정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답이 있어요. 정신적으로 건강한 답이. 정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답이 있어요. 정신적으로 건강한 답이. 그럼 선생님은 아내와 어머님이 빠졌을 때 누굴 구하실 거예요? 아내를 진짜? 구하는 구하는 게 답이라고 알고 있죠. 답이라고 알고 있죠. 잘 빠져나가시네. 답이라고 알고 있죠. 답이라고 알고 있더라고요. 에이, 저는 아내를 구할 거예요. 이 얘기를 방송에서 몇 번 했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는 아마 방송에서 여러 번 우셨을 거예요.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사실. 어쩔 수 없어요. 어머니는 아버지가 구하는 거죠. 뭐. 어쩔 수 없다. 그래 그게 또 맞네. 내가 결혼해서 잘 살려면 내 부모랑 잘 분리가 돼야 되는 게 첫 번째고요. 내가 선택한 대상을 책임지는 게 두 번째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사람은 아내인 거지 사실 엄마가 아니니까. 내가 선택한 사람은 아내인 거지 사실 엄마가 아니니까. 맞아. 그렇지. 그럼 선생님 지금 결혼하셨어요? 아니요. 잘 살고 계세요. 그럼 아니 두 분 결혼 아직 안 이혼하셨어요? 하셨죠? 아니요, 아직 아예 안 했습니다. 아니 그럼 지금 여자친구 있어요? 여자친구 지금 없습니다. 없죠? 네. 그러니까 지금 다 문제가 있어. 여자친구가 아니 나만 문제가 있어. 아니 여자친구 있는데 내 들어봐. 아니 여자친구잖아. 결혼하면 봐봐. 여기 결혼하면 똑같다. 근데 제가 아내를 구한다고 했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나도 이 집부터 아내를 구하면 되지. 그렇지. 나도 아내를 구하면 되잖아. 그럼 변하는 거 아니야. 맞다, 맞아. 그러니까 사실은 김종국 씨한테 이 김종국 씨 상담을 더 깊게 들어가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김종국 씨는 제가 봤을 때는 저보다 더 깊게 가만 있어봐. 아니 진짜 저는 가만 있어봐. 저는 말이죠. 김종국 씨 같은 경우는 사실은 깊게 상담이 들어가면은 본인이 절대로 인정 안 할 가능성이 크고요. 보통 병원에 오면 의사랑 싸우는 성격이거든요. 이런 성격. 의사랑 싸우는 성격이거든요. 이런 성격. 근데 제가 김종국 씨한테 말했던 그 강박적 성격이 제가 굉장히 그게 강했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 성격을 너무 잘 알아요. 아, 그러니까 두 분도 괜찮네. 그러니까 내가 문제 있는 게 아니었어. 그런데 똑같아. 제가 이제 이거를 고쳐나가는데 꽤나 오래 걸렸고 정신과를 한 것도 도움이 많이 됐고요. 내가 이게 내 성격 때문에 이러는 건지 컨트롤 이슈 또 발동을 하는 건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 말대로 안 했다고 화가 나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수시로 저는 모니터링을 해요. 이 작업을 하셔야 된다고요. 훈련을 해야 그래야 된다. 그래야 만나는 사람도 힘들지 않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김종욱 씨가 이거에 나는 사는데 문제가 없어라고 그러면 진짜 혼자 살면 잘 살 수 있어요. 맞아요. 옆에 누굴 두면 그 사람이 불쌍하니까 그냥 혼자 잘 살면 돼요. 그냥 혼자 잘 살면 돼요. 근데 나는 그게 아니라 땡땡인 것 같은데. 비슷한 입장인 것 같은데. 비슷한 입장이니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스스로는 그러니까 그래서 혼자 살고 있는 거예요. 떴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혼자 살고 있는 거예요. 아니야. 옆에 있는 사람이 진짜 좀. 그 이유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김종욱 씨도 본인을 체크를 하고 모니터링하면서 이걸 좀 고쳐 나가면 훨씬 더 가치 있는 사람이 편해지죠. 아니 근데 이 얘기 들을게요. 제가 저를 또 이렇게 변호한다기보다 이건 진짜 궁금한 상담이에요. 네. 진짜 궁금한 상담이에요. 네. 저 스스로에 제가 되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뭐냐면 저는 되게 뭐랄까 이렇게 뭐 무력이 없어요. 네. 내가 얼마 버는지에 대한 개념도 없고 그냥 일단 벌어요. 네. 근데 이거를 너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냐? 그럼 나는 이거를 약간 언젠가 모를 내 뭐 미래 아내나 자식에게 써야 될 어떤 그 약간 그런 생각으로 늘 살고 뭐 그렇지. 근데 어느 시점에 돼서 약간 나는 뭘 위해 사는 거지? 약간 이런 현타가 온 적이 한 번 있거든요. 많이는 없었어요. 한 번 오더라고. 나는 도대체 왜 이렇게 사는 거지? 하루하루 이렇게? 근데 나는 원하는 게 없는데. 근데 난 왜 이렇게 사는 걸까? 난 지금 당장이라도 모든 걸 그만두고 미국 가서 헬스장 차리고 살고 싶다. 근데 나는 이걸 못 놔요. 나는 계속 일을 해야 돼. 아이고. 김종욱 씨 같은 성격이 놀면 죄책감 드는 성격이거든요. 맞아요. 네. 미치는 소리. 아, 쉬면 이게 시간 조금만 지나면 죄책감이 들거나 불안해져요. 나 이래도 되나? 나 이렇게 쉬어도 되나? 그러니까 일단 김종욱 씨가 하셔야 되는 거는 계획적으로 규칙적으로 쉬는 연습부터 하셔야 돼요. 내 운동 일정과 똑같이 일정 속에 쉬는 날을 정해야 돼요. 무조건. 좀 쉬어야지 진짜.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나 이유를 자꾸 찾으셔야 돼요. 본인이. 그 노력 안 하고 근데 나중에 뭐 부인하고 애들 생기면 얘네 위해서 그럼 돌아오는 게 뭐예요? 나는 뭐야가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나는 뭐야가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럴 것 같아요. 솔직히 그게 걱정이 좀 있어요. 만약에 결혼하면. 아이고. 사실 종국이의 저런 이야기를 처음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들 말 들으면서 좀 어때요 지금? 하여튼 쉬는 날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것 좀 밤 12시 넘도록까지 하고. 아, 애썼어.